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요즘에 먼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다들 재채기 하시고 그리고 목 상태 끙끙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건강 유의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업종 또는 테마는 이제 원전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쪽으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편입을 할 예정인데, 자, 잠시 뒤에 편입을 할 거고요. 자, 리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물가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PPI가 낮게 나왔고, 또 게다가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제 긴축 사이클 종료될 수 있다. 요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미 증시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이제 과거에 이제 S&P 500 지수하고 미 연준의 이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지수의 흐름을 바라본다면은 이 지수가 상승을 했었던 그 흐름은 금리가 동결되거나 전반적인 이 인상이나 인하 시기가 아니라 뭐 올리더라도 살짝 올리고 떨어뜨리더라도 살짝 떨어졌던 그 한마디로 약간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었을 때가 제일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우리가 그 2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금리 동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앞으로 주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5월달 금리 인상,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당장 더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그 앞으로 하반기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라. 그게 우리가 앞으로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릴 건데 제가 아까 이제 이 방송 초반에 그 최고가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EM플러스라는 기업이고요. 지난 달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지금 한 11%대 급등이 또 지금도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또 직전 고점을 좀 뚫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최고가 대비 147%라고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게 아마도 지금 더 높은 170에서 18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최고가 수익률 1등 종목으로 이번 달에 조금만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보유장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지금 뭐 신규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성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오늘 시가 부근을 보시면 시가를 이미 이전에 이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시작을 했고요. 뭐 장 초반에 시가가 떠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조금 더 시세가 좀 강하다,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진입은 당연히 아니다.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좀 고점이 다가갔다 한다면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에서 지지 역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딱 5일선하고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5일선은 조금 짧아 보일 것 같고요. 한 11선 정도 대응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전에 아마도 이 저점, 정확하게 저점에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던 종목인데 자, 요즘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귀환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카드를 많이 썼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했던 종목이고요. 또 게다가 요즘에 이제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단체 관광가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풀어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풀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국 단체 관광객 허가도 된다면, 허용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 상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 가상화폐 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예탁금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시장 분위기하고 놓고 본다면 정고점은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돌파 나와준다면은 이전에 이제 고점 부근이었던 한 4,400원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 최근에 제가 우진, 한신기계 이 원전 쪽 테마를 계속 편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는 지난주에는 자동차 부품 쪽 계속해서 편입을 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KB 오토시스 오늘도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급등을 하고 있고 제가 2차 목표가 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도달하면은 또 이번에 또 목표 수익, 누적 수익 기준으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조금은 기다려 볼 거고요.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자, 현재가는 18,110원이고요. 종목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올라갈만 하면은 꺾이고 올라갈만 하면 꺾이고 어떻게 보면 갈만하면 꺾여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계속 형성을 하면서 다른 원전 관련주들은 그나마 조금 예를 들어서 뭐 G2파워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좀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이라도 실현할 수 있거나 빠져나올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전 관련주들 대부분이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일정 자체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수 자체가 지금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피로도가 살짝 누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 있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 원전 쪽을 제2의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 다음 테마로 제가 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박스권 돌파가 우선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이 해상풍력 쪽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이전에도 뭐 공급을 했던 이력들도 있습니다. 뭐 탐나 해상풍력단지 같은 이런 이력도 있고 최다 공급을 했던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이제 해상풍력 쪽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 옳은 게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4월 26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도 있고요. 다음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주요 인사 또 방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수가 부담스럽다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 추이를 보시면은 19년도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요즘에 이제 해상풍력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포르투갈 관련해 가지고 뭐 원전이나 해상풍력 쪽 관련해서 뭐 협업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나와줬고요. 또 원전 쪽 관련해서는 한국과 영국의 원전과 관련된 뭐 아니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그런 또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국가들 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원전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도 글로벌 정책 수혜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전망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뭐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2022년도에서 24, 26, 28, 30 앞으로 이쪽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길게 바라본다고 해도 사실 이 해상풍력 시장의 전망은 상당히 좋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사명 변경한 과거의 삼강 M&T, SK 에너지 플랜트인가요? 하도 지금 입에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런 종목들도 결국엔 저는 이 해상풍력 시장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풍력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전망과 국내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 해상풍력 쪽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수혜주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풍력사업 수주 전망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 풍력사업 수주,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SMR 쪽, 소형 원자로 쪽 관련해가지고도 아니면 수소 쪽 관련해가지고도 아니면 담수화 시설 관련해가지고도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전고점만 돌파 나와준다면 새로운 추세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 좀 많이 편입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되게 또 무거운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 일단 편입하시는 거 보면 이제 원전 쪽이 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추세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제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에너지 정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이제 선거 시즌도 그렇고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 부각되면서 엄청나게 좀 많이 폭등했던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오랫동안 많이 쉬었고요. 이 차트의 흐름을 추후에 한번 보시더라도 이전에 한 3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그 주가가 이 모멘텀, 어떻게 보면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부각받기 이전 수준으로 사실 그 가격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탈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앞으로 현 정부의 원전에 대한 정책 추진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다의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에서 이 정책 모멘텀 그리고 게다가 방미 일정 그리고 뭐 이런 뭐 다ян달의 뭐 아랍에미레이트 또 앞으로 또 사우디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원전 쪽은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대신 방미 일정 전에 이슈 부각 받아가지고 슈팅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은 수익을 챙겨두셨다가 추후에 5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아랍에미레이트 주요 인사 방문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공략하시는 조금 강약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